코스피가 꼬리에 부스터를 달고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이 블랙홀처럼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반도체주가 있는데요. 반도체 호재에 울고 웃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한편에선 2026년 정점론까지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반도체 랠리가 멈추면 코스피도 급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안, 궁금증을 지금부터 이주앤머니에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그 회복세를 멈추게 한 네. 그 뉴스였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더 이 경제 뉴스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주의 깊게 본 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시즌 2에 돌입을 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소장님.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분은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세요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것은 네. 생산자가 부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가 부과를 받습니다. 관세 부과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주 소비자가 누구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100% 관세를 그들이 부과를 받게 되고요. 그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100%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D램,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HBM은 지금 공급자들이 만들어내는 족족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죠. 와, 그래도 지금 약간 좀 불안감이 가셨어요. 이번 반도체 관세 압박은 좀 맥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이제 미국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뭐 매년 200억 불 또 이제 한 10년에 걸쳐서 2천억 불 정도 투자한다 이런 어떤 협상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만과 미국도 그런 협상을 타결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제 대만이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많은 미국 투자를 주로 누가 하게 되냐면 반도체, TSMC 등등등이 사실은 총대를 메고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게 관세를 압박함으로써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라는 하나의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좋아, 반도체 설계, 엔비디아, 미국이 잘하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TSMC가 잘하는데 이제 네. 공장을 우리가 미국으로 옮겨오기로 했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반도체 생태계 중에서 미국에 없는 게 뭐야? 이거구나. 메모리. 그런데 메모리는 누가 잘해? 오직 한국. 야, 그러니까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콕 집어서 메모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관해서 앞으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게 될 거야. 100%로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 전 부분을 다 미국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이른바 반도체 안보 전략과 반도체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회사도 그동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도 짓겠다 이렇게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짓겠다라고 한 공장은 메모리 공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를 지어줘. 그래야 우리가 딱 구멍이나 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그 진의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요. 네. 메모리 공장을 옮긴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패킹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투자 규모를 늘리는 선에서 윈윈하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좀 지혜가 필요한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니, 지난 주만 해도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주가도 막 수직 상승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관세 리스크 영향 때문인지 반도체주가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반도체 그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평론가님? 네, 결론 아직 멀었습니다. 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에요. 지금도 아까 우리 차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하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고요. 수요는 충분한데 지금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DDR4라고 하는 우리가 제일 쉽게 쓰는 PC에 들어가는 D램이 있는데요. 네. 1달러 하던 게 1년 만에 9달러예요. 이야. 그런데 이 정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끝이 아니라 올해는 여기서 다시 50% 오른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70,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80 이 정도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이 슈퍼사이클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은 적어도 2027년은 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2028년까지도 간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슈퍼사이클의 지속과 그 엔딩 시점을 점점 더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다 동의하시나요?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잉 공급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늘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PC도 바꾸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그때 당시 노트북을 바꿨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동안 우리가 PC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D램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면서 삼성전자가 암흑기에 들어갔었던 사례도 우리가 비견한 예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한 시대가 AI 쪽에서도 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D램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사이클들은 아직까지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근데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려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한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거품을 땡기기보다는 거품을 더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선순환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로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산업, 반도체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변수 또는 불안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평론가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는 이 사이클이 끝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AI 관련한 투자가 어느 정도 멈춰질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큰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 또 국가들이 이제 대규모 AI 투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라서 투자가 줄어들거나 또는 그 투자되는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AI 정점론, AI 거품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 증산이 되면 사실은 힘든 과정을 예전에 겪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대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급하게 구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물량이 없죠. 그럼 이제 회사들이 더 많이 늘리자라고 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이렇게 증설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량을 막 늘어내려고 하는 중에 사실은 경기가 그 사이에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과잉 공급. 아까 과잉 공급이 말씀해 되고 어마어마하게 재고가 남으니까 손실을 굉장히 많이 또 안게 되죠. 몇 년 전에 그래서 힘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손실을 보고 나면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이제 다시 재고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또 화랑으로 들어가는 이 사이클을 반복해 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오.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질서 있는 증산이랄까요? 이런 계획이 들어갑니다. 지금 잘 팔린다. 무턱대고 지어. 이게 아니라 가격도 올리고 네. 물량도 무턱대고 늘리는 게 아니라 추후적인 사이클을 계산해 가면서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이라든지 사이클 문제를 보시긴 보시되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중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대만이라든지는 반도체 체인 관련해서 이미 사실은 협업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 밸류 체인과
동떨어져서 지금 급부상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 속에서 계속 반도체를 중국이 자생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호황이라 가격이 좋으면 그 후발주자들도 조금 팔아도 돈이 좀 많이 되니까 버티면서 이 따라올 만한 기간을 버틸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은 좀 딸리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후발주자에게는 여유 타임이 된다라면 나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좀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근데 분명히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테슬라가 드디어 AI 칩 설계를 마치고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이 삼성전자랑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주가가 확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직전에 팔았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서 얼마 안 돼요. 아,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뭐 저랑은 이제 무관하게 되긴 했지만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소장님 어떤가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공급 계약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것을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TSMC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다 물량을 맡겨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캐파가 안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AI 칩을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타났던 분야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에 20조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분기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도 돈을 벌고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하나씩 더 더해가고 있는 훌륭한 주식이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적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 5천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랠리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미국 같은 해외 주식 반도체 섹터에 투자해도 수익이 나는 겁니까? 반도체는 현재 글로벌리하게 다 호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 섹터도 사실은 수익이 좀 났어요. 1년 수익률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현재 1년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어이구. TSMC는 60%가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50% 정도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대비 수익률이 무려 240%가 넘습니다. 또 이 반도체 회사들을 묶은 ETF 상품도 수익이 높은데요. 미국의 이제 상위 랭킹에 들어있는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50% 정도의 현재 수익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런데 너무 부럽다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재 저점 대비 3배 올랐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넓게 좀 바라보고 싶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장서서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이 반도체주 두 가지 종목 이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원래 반도체가 이제 대장주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 소재, 장비 업체들, 소위 소부장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을 각각 100조씩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소부장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 후공정과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했던 겁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근데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 네. 늘 디테일하게 공부를 시켜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사실 실행을 못하긴 했죠.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 반도체 엔진이 진짜 꺼지지 않고 코스피 6천까지 시원하게 달리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6천까지 달려가야길 바라면서 오늘 유익한 정보 가득 들려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